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일까요?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의 기준이 너무나 엄격한 것일까요? 최근 프랑스 언론, 일부 언론이 이강인 선수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고 또 팀에 새로 들어온 젊고 어린 선수로서 제 몫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고 유독 낮은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매체가 그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프랑스 내에서 그리고 파리 내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메이저 매체에서 이런 발언과 혹독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적설도 제기가 됐고 루이스 엔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이러한 가운데 파리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칭찬하면서 이러한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두둔하는 조금 이제 옹호를 하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대체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이적설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최신 상황, 현지 보도 모든 이야기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근 활약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혹평을 가한 프랑스 언론을 향해서 엔리케 감독이 프랑스 언론들을 마주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리그를 떠나 프리미어 리그로 갈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강인 선수를 둘러싼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우선 저희도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파리 지역 일간지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르 파리지앵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릴의 경기가 끝난 이후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득점 과정에 페널티킥에 유도하는 결정적인 패스를 하기도 했고 날카로운 세트피스라든지 여러모로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레키프에서 비록 평점 5점을 주긴 했지만 평가 내용으로 있어서는 팀 내 최상위권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점 3점이라는 아주 최악의 평가를 내린 거거든요. 평점 3점은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고 보통 평점을 잘 주지 않아요. 5점 못했다, 4점 아주 못했다, 3점은 그야말로 최악이고 1, 2점은 완전히 경기를 말아먹고 완패를 당했을 때 나오는 그런 점수거든요. 반면에 이강인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넣지 못했던 덴벨레에게 6점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했던 르 파리지앵인데 심지어 이 릴과 파리의 경기의 선수 평가 기사 제목에 리 오르수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르수제가 논외다. 이강인은 논외.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덴벨레는 영감을 줬는데 이강인은 논외의 활약을 했다. 이 얘기 자체가 두 선수를 좀 비교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고 깎아내리는 평가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우리 선수들에 대한 그 현지 유럽 언론들의 조금은 비하성, 조금 낮게 보는 폄하성 그 보도에 대해서 많이 좀 분노해 오긴 했지만 이 보도는 많이 선을 넘었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3점 주면서 한국 선수의 경기력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어려웠다. 22분의 적절한 타이밍에 덴벨레에게 패스를 줬지만 나머지 경기 동안에는 배경 같았고 너무나 이제 중립적이고 소극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경기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지만 좋은 패스, 기점 패스, 스루 패스, 코너킥, 날카로운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비록 직접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말씀드린 리카 에르난데스가 얻어내고 음바페가 성공시킨 페널티킥의 시작도 이강인 선수의 탈압박에 이은 기점 패스였거든요. 이런 가운데 또 프랑스를 대표하는 또 다른 매체예요. 라디오 매체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RMC 스포르의 기자인 리올로 기자가 팟캐스트, RMC 스포르의 팟캐스트에 나와서 물론 음바페에 대해서도 음바페가 지금까지 내가 본 이후 최악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 콜로 무아니도 선발감이 아니다. 다 모두 까기를 시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강인을 보는 것은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는 로테이션급 선수다. 라고 이제 혹평을 했거든요. 대놓고 이강인은 파리에서 주전으로 나올 수준이 아니다라고 이 다니엘 리올로 기자가 혹평을 한 겁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막 쏟아지면서 이강인을 쓰는 게 괜찮냐, 적절한 일이냐라는 프랑스 언론 기자들의 반응이 나오자 엔리케 감독이 이제 FC 매츠와의 프랑스 리그 한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반박을 했어요. 현지에서 한국 방송에서 왔다라고 질문을 한 기자가 있었는데 이 기자가 또 불어를 유창하게 한 걸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어땠느냐?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압축된 버전으로 올린 엔리케 감독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스페인 라리가를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라리가를 지금까지 안 봤던 분들, 잘 축구를 프랑스 리그 말고는 모르는 분들에게는 이강인 선수가 다소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미드필더, 최전방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었죠. 기술적인 능력이 있고 게다가
자체가 팀을 위해 희생하는 성향까지 지녔습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재미있고 호감형인 선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 중추적인 선수다. 로테이션급 자원, 영향력이 없는 자원 아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파리 수준에 걸맞지 않은 선수 데려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리가에서 이강인 선수는 이미 파리에 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고 입증했던 선수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파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축약된 버전의 이제 답변이거든요. 전체 기자회견 내용이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영어 통역도 해주거든요. 그 내용 전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한국에서 엄청난 스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페인 라리가에선 이미 잘 이제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 팀 모두가 한국에 가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요. 구체적으로 포지션을 얘기를 했어요. 앞서 얘기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오른쪽 윙어, 오른쪽 미드필더, 메짤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왼쪽 미드필더, 거기다가 공격 라인의 모든 포지션이 가능하고 가짜 9번으로도 뛴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이런 공격력이 풍부한데 이어서 수비 능력도 갖춘 선수인데 팀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젊고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잠재력도 있습니다. 재미있고 친절하기까지 한 선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라리가를 안 봤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지난 시즌 라리가 최고의 드리블러였다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온더볼 능력이 일단 검증이 됐다. 라리가는 리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리그고 라리가는 기술적인 수준에서 세계 최고의 리그예요. 그 무대에서 최고의 테크닉을 인정받은 선수라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강인 무명 선수 아니다. 지금 파리에 미치고 있는 마케팅적 효과도 장난이 아니고 이 선수가 파리가 스타 군단이잖아요. 스타 군단은 걸만한 스타다. 니네들이 모르고 있는 거다. 프랑스 기자 너네들이 이강인을 제대로 모르면서 잘못 알고 비판하고 낮게 보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포지션적으로 있어서도 사실 선수가 매 경기 포지션이 달라지면 적응하고 활약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런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술 이해도가 높고 클래스가 높은 선수란 얘기거든요. 오른쪽 윙어와 오른쪽 미드필더 하이브리드로 뛰긴 하지만 분명히 역할이 다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메짤라 역할을 많이 맡아보고 있잖아요. 이런 역할도 최근 시즌 초반에는 안 하다가 이제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오른쪽 왼쪽이 바뀌면 이강인 선수가 왼발잡이로서 오른발도 열심히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야가 다르고 각도가 달라지고 선수들이 결국엔 사이드가 바뀌는 건 크게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냥 뭐 저희가 놀면서 축구하고 훈련 중에 하는 거랑 다릅니다. 실제 경기 때는 훨씬 더 치열하고 상대 수준도 높기 때문에 시야가 바뀌고 각도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그에 따라서 활약을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 믿고 매 경기 포지션을 바꿔가며 기용하는 것 자체가 엔리케 감독이 얼마나 이강인 선수를 신뢰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의 전술 이해력을 높이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게다가 가짜 9번은 거의 공격 라인에서의 전술적 움직임의 정수입니다. 그냥 전방 9번은 동료들의 플레이를 맞춰서 마무리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냥 10번은 또 그 앞에 있는 좋은 9번 공격수를 향해서 찔러주는 플레이가 가능한데 지금 사실 파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정통 9번의 적임자를 확실히 찾지 못하다 보니까 무한히도 영입했고 하모스도 영입했고 아센시오도 가짜 9번 자원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마땅치가 않으니 음바페를 가짜 9번으로 쓰고 있어요. 게다가 윙어 자원도 덴벨레, 바르콜라, 이강인 뭐 여러 선수들이 왔지만 덴벨레 선수 정도만 온도볼에서 괜찮고 바르콜라는 빠르지만 결정력이 안 좋고 게다가 덴벨레조차도 확실한 결정력을 못 보이고 있어요. 결정력이 확실치 않고 공을 확실하게 전방에서 지켜준 선수가 부족한 가운데 선수들의 전술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 공을 소유하고 뿌려주고 시야를 갖고 전술적으로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축구 재능을 가진 선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런 여러 역할들을 맡아보면서 계속 기용이 되는 겁니다. 비티니아 좋은 선수고 자이레멜이 좋은 선수고 각자 장점이 있는데 플레이메이킹이 정말 가능한 그런 천재성을 가진 영감을 실제로 줄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뿐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런 선수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비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거거든요. 공격 창의성이 풍부한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아쉽고 수비가 조금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강인 선수가 물론 커리어 초기 어릴 때는 그게 단점으로 지적되긴 했어요. 하지만 엔리케 감독이 말하는 건 수비 능력도 갖췄다. 수비도 잘한다. 수비적으로도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런 선수들이 또 팀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조금 적어요. 공격적으로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팀을 위해 희생까지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본인이 좀 더 하고 본인이 좀 더 돋보이는 플레이를 안 하니까 오히려 프랑스의 추갈목 기자들이 보기에는 가감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뭔가 그 공격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은 동료들과 팀을 위해서 수비까지 하느라고 조금 지칠 수도 있고 조금 과감성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경우들이 있는데 희생을 한 건데 못 알아보고 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선수지만 잠재력도 있다. 더 잘 될 선수다. 그러니까 이 선수 믿고 지켜보고 계속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또 뛰어난 선수들이 조금 이제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강인은 그렇지도 않다. 너무나 재밌고 팀 분위기도 좋게 만든다. 완벽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이강인 선수를 알아보는 무대가 있죠. 바로 프리미어리그인데요. 사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이강인 선수를 강하게 원했던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에스턴 빌라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지금 에스턴 빌라를 프리미어리그 3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에메리 감독이 원한다고 찍었던 선수가 이강인 선수고 그 외에 뉴캐슬이라든지 정말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강인 선수를 원했고 맨시티도 실제로 이강인 선수를 원했어요. 당장 뭐 주전감, 뭐 직전감으로 생각한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목표로서 이강인 선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가 영국에 가서 이제 맨시티를 방문했던 게 단순히 방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방문했던 거거든요. 이 얘기가 다시 한번 점화가 됐는데 프랑스 언론인 스포르트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인정을 받은 이강인이라고 하며 파리의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인 이강인이 이미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스카우터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마요르카 시절에도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스카우트가 이제 마요르카를 방문해서 스페인 라리가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접촉을 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파리에서 뛰고 있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로 가면서 기록했던 이적료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프랑스 리그 선수들이 꽤 많이 프리미어리그로 건너오는 경우들도 있고 게다가 이강인 선수의 상업적인 가치를 고려한다면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파리가 물론 고자세를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혹은 지금 비판도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지에 대한 논란들이 언론상에서 나오고 있으니 접촉해서 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스포르트에서도 나와요. 라리가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아왔던 이강인이 리그앙에 진출한 이후 프랑스에서는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밀란전 한 골을 포함해 전체 공식 경기 파리에서 2골 1도움을 기록 중인 발렌시아 출신의 이강인은 아직 적응 중입니다. 금메달을 땄던 아시안게임 참가로 인해 파리에서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아직 마요르카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내용도 이강인 선수를 좋게 평가하는 매체조차도 아직 이강인이 풀핏으로 최고의 경기력 마요르카 때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과정에는 부상도 있었죠. 아시안게임 참가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팀의 어수선한 상황도 있고 포지션적인 문제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물론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때만큼의 공격 포인트 측면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팀의 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 속에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더 잘할 수 있다. 더 뭔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경기력이 빛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 다른 선수들은 어떻냐? 물론 뭐 자이르 에메리가 분명히 돋보이고 은바페는 역시 은바페고 비티냐도 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강인 선수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포르트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와 대등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의 한국에서의 인기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파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튀르키예 언론인인 에크렘 코누르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여러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여전히 이강인이 파르크 데 프랑스 파리의 홈 경기장을 불태우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 잉글랜드 팀들은 해협을 건너 이강인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이 팀들의 입지를 크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강인 영입에 약 2,200만 유로를 투자한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떠나보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이강인은 적어도 당분간은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올 시즌 1월 이적 시장이 앞두고 있으니까 1월 이적 시장에 떠날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파리를 떠나서 더 큰 리그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야 할 것이고 파리에서도 많은 목표들을 달성하고 이제 더 큰 무대로 향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이강인 선수와 연결되어 왔던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표 기준으로 3위에 올라있는 에스턴 빌라, 4위에 올라있는 맨체스터 시티, 5위에 올라있는 토트넘 호스퍼, 6위에 올라있는 뉴캐슬 그러니까 1, 2위 팀을 제외하고는 순위별로 쫙 다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이라든지 지금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번리도 이강인 선수를 원했고 접촉했었고 실제로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가 해당 구단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낭설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 전에 알려진 스페인의 마요르카 담당 기자들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담당 기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맨시티가 원했다. 근데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가 맨시티가 이제 시티 풋볼 그룹으로 지로나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로나가 지금 스페인 라리가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맨시티가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지로나에 또 임대 보내기도 했는데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서 지로나로 임대를 보내서 지로나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맨시티에 와서 맨시티가 세대 교체가 필요할 때 와서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접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지로나에 가는 게 마요르카와 지로나 이게 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큰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 가게 된 건데 어찌됐거나 맨시티도 지금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지로나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영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토트넘은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차세대 한국 스타를 원하고 있고 뉴캐슬도 이제 사우디 자본이 운영하면서 꾸준히 아시아 쪽의 선수를 원하고 있고 에스턴 빌라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예전부터 이강인 선수를 원해왔고
같고, 맨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무조건 리빌딩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에요. 박지성 선수 이후에 또 한국 스타를 찾고 있고, 울버햄튼과 번리는 이제 뭐 원했던 건 맞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 팀들을 가기엔 너무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올 시즌, 저는 이제 2시즌 정도 후 2025년 클럽 월드컵까지 이제 파리가 참가를 하고 나서 이강인 선수가 그 안에 뭐 리그왕 우승이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나 뭐 클럽 월드컵 우승이나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해보고 더 본인이 파리 핵심 선수로서 성장한 이후에 다른 팀들로 가는 행선지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뭐 맨시티나 혹은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급의 팀으로 가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뭐 입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간으로 12월 2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할 FC 매치와의 프랑스 리그왕 17라운드 경기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은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스만 데멜 선수가 또 햄스트링 부상을 겪으면서 이번 경기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아예 훈련조차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덴벨레도 없으면 이강인 선수는 거의 무조건 뛴다. 뭐 있어도 뭐 사실 뛸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본인이 조금 더 선호하고 공격적인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오른쪽 윙어로 이강인 선수가 메스와의 경기에 출전을 해서 확실한 공격 포인트와 날카로운 플레이를 통해서 프랑스 언론들의 입을 꾹 닫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파리는 잠시 겨울 휴식기를 갖고 1월 4일 툴루즈와의 트로페 데 샹피용 프랑스 슈퍼컵 경기를 통해서 새해 일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강인 선수는 메스와의 경기 이후에 아시안컵 대표팀에 차출되기 때문에 클린스만호에 합류하기 때문에 한동안 파리의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없는 동안 또 파리가 얼마나 또 힘든 시간을 겪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가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와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정확한 경기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16강 1차전은 한국 시간으로 2월 15일 새벽 5시에 파리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2차전은 3월 6일 새벽 5시 스페인 원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필이면 같은 날 김민재 선수의 16강 경기도 같이 이뤄집니다. 바이에른의 라치오 원정이 2월 15일 새벽 5시, 그리고 바이에른의 라치오와의 홈 경기 2차전이 3월 6일 새벽 5시입니다. 아시안컵 결승전이 2월 10일에 열리지만 뭐 경기를 치르고 우승을 한다 쳐도 이 16강전을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카타르가 유럽에서 많이 멀지 않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컵 들고 또 챔피언스리그 16강에 나서서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도전하는 역사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이강인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준TV와 함께 2023년 연말 그리고 2024년 새해에도 다양한 축구 소식 즐기시기 바랍니다.